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은밀하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공공의 적.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2013년 1군 발암물질로 지정. 입자 크기가 작아 폐나 혈관, 내까지 침투해 천식 폐질환, 조기 사망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미세먼지의 공포.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즈가 적어서 폐포를 통해서 혈관까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넘어가게 되면은 심장 쪽의 혈관을 건드려서 협심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뇌혈관 쪽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혈관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공기의 질이 세계 180개국 중 173위라는 충격적인 결과 속에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예방법. 그것이 궁금하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확인하는 것, 오늘의 날씨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미세먼지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오늘 초대 손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도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폐 분야의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제가. 네. 특히 폐암 정복에 관심을 두고 최근 발표된 논문이 화제가 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논문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그 논문은 저희 병원 단독이 아니고 다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900여 명의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우리가 폐암이라 그러면 상당히 어떤 치료라든지 치료에 대한 예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번 연구는 어떤 특정한 그 단백질을 발견을 해서 그 단백질이 폐암에 평평상피세포암의 어떤 그 예후나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이 사실 폐 건강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왜 미세먼지가 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미세먼지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보통 먼지와 달리 대부분의 큰 먼지들은 들어오면은 우리 호흡기에서 코, 비강, 그다음에 기관지에서 대부분 다 걸러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 기도를 통해서 폐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라든지 또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기존의 호흡기 질환을 갖다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위험한 물질을 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미세먼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금속하고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폐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자동차 수도 많이 늘어나고 했지만은 대부분은 그 중국에서 통계를 보면은 2011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중국의 그 석탄 연료가 70%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북서풍이나 이런 게 불면은 중국에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계시는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병원에서는 실내 공기 환경의 질이 높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 순천향병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네, 저희 병원은 뭐 한 4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올해도 다시 환경부와 같이 해서 친환경 신경영 확산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프로그램 안에 보면은 그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에 맞게끔 실내 공기질, 그러니까 우리가 실외에는 그 뭐 매일 미세먼지 농도가 발표되고 하지만은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 일환으로서 이번에 보니까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실내 공기질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관리하고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병원이
국내 최초로 아마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병원 실내 환경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치된 기계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세먼지의 공포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내과 김도진 교수. 봄의 불청객 황사보다 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미세먼지. 한반도가 극심한 미세먼지에 휩싸이면서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안구 질환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자가 적습니다. 크기가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의 한 10분의 1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 코어에 있는 방어기전, 기관지에 있는 방어기전에서 걸러주질 못해요. 그래서 바로 기관지로 들어와서 폐포까지 내려가서 그 만성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폐렴, 또 폐렴 같은 이런 기도 질환이나 폐렴 같은 질환을 만들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조금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더 위험한 미세먼지. 그런데 실내 미세먼지가 실외 미세먼지보다 더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같은 양의 먼지를 세포에 노출시켰을 때 실내 공기의 독성이 더 크다는 것. 그래서 실내 공기의 질을 먼저 깨끗하게 관리해야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진 교수가 소속된 병원에서는 실내 공기의 질을 확인하는 센서를 도입. IoT, 즉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실내외 공기의 질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인데요. 사물 인터넷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발견해서 저희가 아마 국내 최초로 우리 대학병원의 외래, 병동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 요소에 설치된 센서. LTE 칩이 들어있어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데요. 만약 공기가 오염될 경우 공조시설 등으로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실외 공기질하고 실내 공기질을 비교해서 저희 병원의 공기질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보여주는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서인지 이제 처음에는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이제 저희 병원의 공기질이 안전하다는 것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안심하고 환자 만족도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센서를 통해 측정된 값은 환자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데요.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미세먼지 센서를 도입한 병원. 그리고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스마트한 미세먼지 센서를 개발 보급한 업체의 노력이 새삼 돋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미리 측정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기 때문에 이 쾌적한 환경과 또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환자분들이 오셔서 아주 편안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입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병동도 역시 쾌적한 환경에서 입원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덮은 미세먼지의 공포. 하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한 공기의 질 측정 센서.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초미세먼지는 전 세계인의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이 야외 활동을 해도 되나, 나가서 운동을 해도 되나 하는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정상인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호흡기, 방어 기전이 다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가래가 좀 많아지고 기침이 나올 수 있지만은 대부분 다 그 기침이나 가래 같은 것들이 그 미세먼지를 다 밖으로 밀어냅니다. 네. 하지만
연령이 많으신 노약자분이시나 그다음에 만성 질환, 당뇨나 심부전, 그다음에 만성 콩팥병이나 특히나 호흡기, 만성 호흡기 질환,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다음에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 방화기전이 작동을 안 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택시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에어컨도 자주 청소하고 해야 되지만 그 공기 필터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셔야지만 깨끗한 먼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미세먼지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그때도 또 병원을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찾아와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신 분도 많아요. 네. 뭐 2, 3일 정도 기침했다고 병원 오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도 뭐 자주 온다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도 자주 오시면은 또 병원 자체에도 균이 많기 때문에 별로 네.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만성 기침, 3주에서 8주 이상의 기침이라든지 가래가 나오더라도 하얀 가래나 물 같은 가래는 괜찮지만은 가래가 누렇게 나오거나 진하게 색깔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가래에 피가 묻어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은 병원에 오셔야 되고 가슴 통증이라든지 호흡곤란 이런 경우는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뭐 폐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진단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또 큰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런 경우는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평소 본인의 건강 상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향후 앞으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국내 최초로 이런 그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앞으로 관리도 할 건데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아주 쾌적한 환경과 편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병동과 외래를 만들고 싶고요. 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모니터링을 꾸준히 함으로써 관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는 기술과 또 의료진들의 노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진 교수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